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부와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케어 힙노TV의 나타샤 척척박사 나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부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박사님 모시고 심리학적으로 재미있게 분석해서 얘기를 풀어볼게요. 박사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이 기사를 보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화가 나기도 하고 어허.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가져가 봤어요. 궁금해지네요. 2월 13일 기사인데요. 음, 진짜 막 읽기도 너무 마음이 아파. 서울의 기사 제목은 한의사 부부 일가족 숨진 채 발견. 남편은 한의사 투신. 뚜둥. 어허. 어찌된 일인지. 어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투신해 화단에서 숨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진 자의 집을 가보니 그의 아내와 5세 아들과 1살 배기 딸까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환장하겠네. 1살짜리. 경찰은 아내와 자녀들 목 주위에 압박흔이 있는 걸로 보아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투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는 투신한 이런. 남편이 남긴 잘못된 선택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한의사였고 아내는 인천에서 한의원 원장이었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최근 남편이 한의원을 새로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9억여 원의 빚 때문에 부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니다. 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네. 원장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은 음, 아마 남편이 음. 5살, 1살 애기들이랑 와이프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는 유서를 또 쓰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 미안하다 유서를 쓰고 네. 투신을 한 거죠. 굉장히 환장할 사례군요. 환장하겠네요, 진짜. 아니, 죽으려면 혼자 이런. 죽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한의사면 먹고 살만 하잖아. 또 그렇지. 부부잖아. 그럼 죽을 그래요.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빚이 무슨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IMF 때도 이런 사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막 기업이 줄도산하고 이러니까는 막 빚이 막 자기가 평생 감당할 수 없고 이러니까는 사실 자살하고 한 거는 좀 딱한 마음이 더 크죠. 근데 이런 그렇죠. 경우는 빚이 뭐 인테리어 비용 9억 원? 어허. 9억이면은 한의사 열심히 하면은 못 갚는 돈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부 한의사고 네네. 애기들도 5살, 1살이면은 1살짜리 죽일 데가 어딨어. 1살짜리는 그러니까. 저 너무 속상해요. 그냥 애들은 놔두고 와이프랑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죽이고 싶으면 솔직히 죽이고 싶다는 생각 다 하고 살잖아요. 아하.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구 죽이고 싶다는 생각?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있죠. 아, 정말요? 네네. 박사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죽이고 싶다라기보다는 네. 복수심이라고 할까? 그런 감정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압박하거나 그랬을 때 네네네.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복수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네네. 압박을 받거나 그랬을 때는 우 하는 게 나오죠. 그쵸. 저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해봤거든요. 나트사는 어느 때 그런 느낌 들어요? 전 남편이랑요.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네, 그거 그런 끝장나네. 생각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막 배신감, 분노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든 게 전 남편이었다는 거. 그랬구나. 이혼 잘했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자식들까지 이렇게 5살, 1살이면은.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그게 얼굴을 안타깝더라고요. 목졸라 죽인 거면은 진짜 뭐 총 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목졸라 죽인 거면 그 애기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또 침대에 또 가지런히 눕혀놔? 그런 게 그거야. 그게 너무 진짜. 정말 이런 얘기를 입에 담기도 너무 죄스러운데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막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니까는 더 너무 막 슬퍼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질 아이들을 생각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같이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대체 무슨 심리로 이런 걸까요? 사실 이게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옛날에도 많이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족 살해 후 존속 살해 후 자살.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사례를 읽으면서 네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기가 이제 혼자 이렇게 좀 그 우울하거나 그러면 혼자 이렇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인,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혹시 나타샤가 이런 사례를 이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네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 남자가 그 순간 꼭지가 많이 돌았었나 보다. 예를 들면 꼭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를 겪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누구를 죽이고 막 자기 자식까지 하고 자기가 게다가 투신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는 그 상태에서 진짜 이게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눈앞에 뵈는 게 없었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에 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죠.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자살에 대한 마음 그림자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 그림자 효과요? 네. 그림자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나타샤는? 사람의 그림자면은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네네. 강아지도 그림자가 있을까요? 있죠. 그래. 되게 저기 유망지시다. 되게. 강아지 그림자 있잖아요.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그림자는 반대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빛과 같이 아주 이렇게 밝은 영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어두운 영역. 이 어두운 영역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그림자를 어떻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약한 부분, 그리고 또 욕망, 네.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감정.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막 그 분노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굉장히 센 것 같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막 그냥 그 화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가지고 네네. 막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센 것 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 그림자의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우울과 분노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분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짜증이 우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네. 짜증. 굉장히 좀 신경질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지나면은 적대감이 와요. 약간 화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짜증이 약간 섞여 있는. 그 다음에 분노, 화가 오거든요. 분노감이 느껴져요. 화가 내가 정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분개한다. 네네. 근데 그 분노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굉장히 정당한 분노. 내가 저쪽에서 나에게 이유 없이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낸다면 굉장히 정당한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와 같이 약한 부분, 그림자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화를 내가 잘 다루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뭐랄까 공격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할까? 뭔가 저쪽에 있는 상대에게 내가 해악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공격성이 외쪽으로 나가요. 그랬을 때 폭력, 폭언, 그 다음에 그것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게 폭력이 살인이겠죠. 그렇지. 근데 그 분노가 나에게로 오면은 화는 막 올라오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쪽으로 그것이 쭉 내려갈 때는 그때 우울이 와요. 그래서 원래 그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울이 함께 있는 경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례에도 보면은 화가 무진장 났다가 갑자기 우울로 팍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이 사람이 한의사였죠. 그 다음에 인천 병원장은 자기 아내였어요. 같이 일했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한의사로서는 좀 만족을 좀 못했던 것 같아. 아내처럼 병원장. 왜냐하면 이 사례의 핵심은 인테리어에 있거든.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핵심이에요? 인테리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중요한 포인트가 인테리어
있구나 진짜. 그 인테리어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남들한테 보이는 럭셔리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했기 때문에 이 아내하고 갈등이 생긴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왜 당신은 왜 그 9억 원까지 들이면서 병원을 이렇게 차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게 됐어. 이랬다면 좀 대화가 통했겠죠? 네. 근데 내가 지금 9억 원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 또 이제 그만한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하게 돈을 쓴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부부 갈등이 되게 심했다고 네네.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남편은 지금 병원을 지금 아내하고 함께 있다가 차렸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굉장히 조금 많이 썼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지금 싸움의 동기가 됐어요. 이때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남편이 되게 화났겠어요. 왜 능력에 맞지 않게 과하게 투자를 했어? 한번 그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봐요. 아니 자기야 그냥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 되지. 그래 자기가 독립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러라고 했어. 근데 무슨 인테리어를 한의원에다가 9억 원이나 들어. 우리 병원 할 때도 그 정도는 안 들었어. 막 이랬겠죠. 아,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나를 봐. 차차로 내가 벌면서 갚아낼 테니까. 누가 너 보고 갚아달랬어? 이러겠지. 아주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지점에서 이 아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면, 기분이 나빠. 그거는 평상시 일반적으로 얘기한 네네. 경우고, 감정이 극도로, 아내도 예민해졌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너 따위가 한의원은 뭔 한의원이냐? 네 그런 주제를 알아라. 그런 말들 남편들이 진짜 그건 이혼하자 말이나 똑같아요. 굉장히 남자들이 그거 심한 말이죠. 네, 완전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를 무시하다니 허덜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전에 만약에 사이가 좋았다면 그러면 꼭지가 돌만하지. 좋지만 이제 사이가 나빠진 데다가 네네. 더군다나 그런 얘기가 들었을 때는 이게 이 분노감이 이 굉장히 통제할 수 정도로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살인 의지가 생겨요. 이거는 진짜 이 남편분도 분노 조절을 못했지만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면은 와이프도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꼭지 돌게 만들었구나. 잘 짚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조금 준비를 했겠죠. 네네. 그런데 대화는 딱 한 가지였어. 그게 뭘 것 같아요? 대화는 그거야, 빚. 같은 얘기가 계속 1년 동안 반복이 된다니까? 네네네. 아이고, 그 빚 어떻게 갚을 건지, 왜 빚은 그렇게 갚아서 한의원은 의리의리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아마 했을 거야. 딴 얘기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했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되고 이제 반복이 된 거고, 아까 치명적인 얘기, 그게 이제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분개해서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은,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후회를 했던 것 같아. 그 지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울로 확 빠진 거야. 그러니까 유서를 뭐 8장인가 9장인가 썼대요. 바로 그 순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제지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네네. 아마 그 사람은 글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유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왔을 텐데, 통제할 만한, 스스로를 조절할 만한 힘이 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서를 쓰고 다 데리고 가겠다. 네네. 난 그 말을 듣고 다 데리고 가겠다고 썼대요? 다 데리고 가겠다, 가지고. 먼저 보내놓고 뭘 아까 데리고 얘기했잖아, 가겠대요? 여기 사례에. 아니, 자기가 먼저 읽고 모르면 잘못된 어떡해. 선택에 대해 미안하다고 썼다 그래가지고. 그거야. 그게 같은 말이에요. 네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가족을 다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 의미였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 남편이 갑자기 굉장히 분개해서 그것이 공격성으로 다른 아내를
그냥 편하게 살인하지 않고 목졸라 고통스럽게 죽였거든. 바로 그것이 공격성이에요. 와, 그리고 네. 그것이 살인 의지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떨어져 죽는 것이 이제 우울의 상태에서. 네네. 그래서 분개하고, 화가 나고, 또 그것이 우울이 함께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이제 마음의 그림자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으려면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와이프도 잘못했고 남편도 잘못했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야지. 해결법 세 가지. 첫째, 우울과 분노 알아차리기. 누가 누구를요? 각자의 내 감정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네. 우울과 분노를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기분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내가 화나면 화난 대로, 우울하면 울적한 대로, 기쁨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그러면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그냥 너무 좋은데 네네. 특히 내가 기분이 딱 나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 해소라는 말을 쓰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는 없어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약한 마음이 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그 감정이 있을 때 읽어주는 거. 예를 들면 네.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화났구나.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읽어줄 때 네네. 통제력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내가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네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읽어줬어요. 네. 우울도 읽고, 내가 화났다라는 걸 읽고, 그러면은 뭐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읽어주면은 네. 좋은 감정이 조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정에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네. 직장에 딱 갔는데, 자기 직장의 직장원들이 네. 그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그러면 내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게 딱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소소한 그 작은 기쁜 감정들이, 기분 좋은 감정들이 싹 솟아오르거든. 그때 그 감정을 딱 읽어줘야 돼요. 내가 오늘 저쪽 선생님이 나한테 인사한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오늘 상쾌한 하루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울과 분노를 잘 읽어줬을 때 그렇게 소소하게 중간중간 좋은 감정들도 내가 잊지 않고 읽어주게 돼요. 또 좋은 감정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보통 맨날 우울과 분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좋은 감정도 이렇게 솟아났을 때 그 감정도 살짝 읽어줘야 돼. 네. 그게 우울과 분노를 알아차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둘째는 부부간 네. 그림자 읽기. 이젠 서로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새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냥 그림자 읽기 그래서 그냥 서로의 약한 부분을 읽다 그러면은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이끌어내줘야 되나? 남편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어요. 빚을 9억 원까지는 아니고 주식을 요번에 잘못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까먹었어. 그러면은 주식 떨어져가지고 조금 속상하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렇죠. 되게 마음에 드는 답변이에요. 네. 근데 그거 읽기 전에 먼저 각자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각자가 일단 나부터. 네. 자신의 그림자는 뭔가 나에게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만약에 이랬다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아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같거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전문직이 됐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병원장이라는 꿈. 그러지 그거.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에 굉장히 필사적으로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저쪽에 있는 상대가 이렇게 9억 원을 꾸고
조금 무리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병원장에 대한 꿈은 한의사 다음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였거나 좀 약간 무리가 되겠지만 네네. 이제 그것을 읽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면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액면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네네. 더 낫겠죠? 아유, 쉽지가 않네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봤는데 아우 짜증나. 다들 그냥 아우 짜증나 이러는데 사실 짜증 속에는 우울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실망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자기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그 남편 새끼의 감정까지 읽어줘야 한다는 게 정말 피곤하네요. 아, 피곤해. 그러면 애도 해야 되는 그 오은영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애 감정 읽어주라고. 우리 철수가 많이 화가 났구나. 아니, 내 감정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새끼 읽어줘야 돼. 애 새끼 읽어줘야 돼. 또 시어머니랑 뭐 마음 친구 되라면서요. 시어머니 마음 읽어줘야 돼. 나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맞다. 혼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나타샤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반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또 하나 그 이면에 왜 나타샤 거는 왜 못 읽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살짝. 저는 이제 지금은 저는 좀 잘 읽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좀 생활이 심플해지고 하니까는 제 감정을 좀 구체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남편 새끼였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물론 헤어졌지만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남편 새끼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다른 새끼라고 하세요? 그 새끼요.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거네. 남아있어요? 뭐라고 부를 일이 없어요, 전 남편은. 여튼, 그러니까 그거야. 처음에는 감정이 있어서 남편 새끼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네. 나를 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유연해지잖아. 그쵸?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부부 간 마음 그림자 안아주기. 그 그림자를 또 안아주기까지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이 힘이 내가 맨날 저기 우울하고 맨날 화만 내는 기분 나쁜 상태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럼 이제 안아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부가 1년 동안 한 얘기는 뭔 것 같아요? 계속. 핀 얘기, 병원 운영 얘기. 그런 얘기 그런 거겠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질투. 계속 됐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 가정이. 대화가 단절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얘기로만 1년 동안 병원 얘기, 빈 얘기 계속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또 의심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집은 1년 전부터 벌써 한 집안에 두 집 살림이야. 심리적인 이혼은 벌써 된 거죠. 그러지요. 그리고 각방을 쓰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썼겠죠. 그렇죠. 한 집에 두 집 살림인 경우에는 좀 대화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또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뇌도 그 한 가지를 모아줘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집안이 한의사 가족이 계속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대화는 늘 하나로.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마음 그림자 안아주기라는 게 뭐냐면은 일상의 대화 안에서 그 얘기도 이렇게 꺼내 가야 돼. 좀 지금 당장 왜 9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병원 지으려고 지랄이야 라고 여기 얘기를 했다면 그래 그걸로 끝냈다면 맨날 그런 얘기였다면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고. 안 들어가고 싶죠.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일상적으로 다른 것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지금 해야 되거든. 이제 그게 마음 그림자 안아주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조금 더 진보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병원장이 좀 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빚을 안 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규모 안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내가 좀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아마 그것 때문에 아내가 좀 기분이 좀 많이 나쁜 상태였는가 봐. 이런 것들을 좀 그 알아주었다면 서로가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대체 애들은 왜 그냥 그 순간에 분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분노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분노 감정이 이렇게 있고 그림자를 서로 안 알아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애는 왜 죽인 거예요? 애한테는 분노 감정 없잖아요. 내 거라는 생각? 아니면 과도한 책임감? 우리가 보통 내가 자녀는 나와 상대와 관계한 창조물이잖아요. 사랑해서 어쨌거나 난 자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벌써 1살 된 아이야. 5살, 1살. 너무 속상해.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그 분노라고 하는 살인 의지가 아내한테 향했다면 나의 자녀도 함께 몰살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예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심 안에 그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끝난 거지 일단 다. 나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 상대와 모든 것들이 다 일단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놔두었는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그 한의사를 봤을 때는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더 진전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감정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면 보세요. 굉장히 막 내가 화가 났어. 막 그 증오 상태야. 외적으로 이것이 확 폭발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만약에 보였다면 그랬겠죠. 아이고 너무 속상하네요. 또 그전에도 이제 막 싸우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애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애들도 심리 상태가 불안했겠어요. 그 빚쟁이가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불쌍하죠. 나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환장할 사례라고 진짜 생각해요. 환장하겠네요. 이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더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남편이 많이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되게 지랄 맞은 성격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지랄 맞은 인간을 처음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막 싸우고 나도 성깔 있으니까 또 어렸으니까는 서로 모르고 막 부딪히기도 했었거든요. 있구나. 근데 그거를 몇 번 해보니까는 약간 지혜로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새끼 꼭지 돌면은 내가 컨트롤 못할 것 같으니까 꼭지 안 돌게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약간 지금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 그래서 네,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의 분노 감정이나 우울이나 이런 걸 좀 읽어줘야 되고 네, 마음 그림자도 서로 그러니까 내 감정을 먼저 읽고 상대방의 마음 그림자, 우울이나 분노 이런 어두운 면까지도 서로 읽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그 마음 그림자를 안아주자. 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혼 안 할 거면은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배운 대로 해야죠. 그럼 박사님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잘 너무 시급한 사례였기 때문에 환장할 사례였고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우울과 분노 알아차리고 읽기. 두 번째는 부부간 마음 그림자 읽어주기. 세 번째는 부부간 마음 그림자 안아주기입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희 케어인러 TV는 국내 최초의 심리 예능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뭐 외도, 이혼 고민, 부부 자녀 문제, 고부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가정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가 있어요. 가족 문제 해결법. 네이버에서 가족 문제 해결법 검색하면 카페가 나오고요. 그 카페에서도 사연도 받고 우리 박사님의 좋은 칼럼도 많이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카페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